공기가 폭발하듯 섬광이 번지고 하늘이 갈라지며 불꽃이 쏟아진다. 방향 잃은 비명들 튀는 유리 조각들 부러지며 우는 강철 소리. 저 멀리 무언가가 충격을 주고 땅이 메마른 심장 박동처럼 울린다. 그 순간 모든 게 액체처럼 흐려져 숨을 쉴지 도망칠지 모른다. 연기층 화약 냄새 타는 배터리 냄새. 깜빡이는 불빛들이 먼지 속 거대한 그림자를 그린다. 여러 목소리가 포개지고 명령은 짧게 잘리며 한 엔진이 꺼지고 다른 엔진이 미친 듯이 켜진다. 그 다음 무거운 침묵이 따른다. 발소리는 빨라지고 라디오는 잡음을 토해내며 그 부서진 교양의 한가운데에서 분명히 느껴지는 건 통제가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설명할 시간은 없다. 확신이 풀리고 안전해 보이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잠시 동안 당신이 보던 모든 것은 굴절되고 진실은 불길 사이로 퍼지는 속삭임에 불과하다. 이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다면 우리와 함께 전체 전개를 따라가라. 지상 30m 드론들이 국경을 넘어가며 마치 러시아 레이더와 숨바꼭질을 하는 듯했다. 불빛도 소음도 없다. 오직 심장 박동 같은 프로펠러의 윙윙거림만.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방공망을 아무도 통과할 수 없다고들 한다. 거의 아무도. 이 작은 그림자들은 해냈다. 전선 밑으로 미끄러지듯 나무를 스치며 625km를 날아갔다. 공식 지도에도 크렘린의 악몽에도 없는 목표를 향해 이름 없는 임무 오차 없는 비행. 위성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바람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러간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운일까 계산일까? 아니면 러시아군이 딴 데를 보고 있었을까? 어느 쪽이든 침묵은 곧 깨질 것이다. 나뭇가지 소리가 아니라 폭발음으로 수 35는 어두운 방에 불을 켜듯 레이더를 켰다. 연속 스캔 출력 최강 화면에 무거운 신호가 뜨길 기다린다. 조종석은 평정심을 유지하지만 신호가 이상하게 들리면 자동으로 미간이 찌푸려진다. 화면에 작은 흔적이 나타난다. 전자장비가 보기엔 하찮아 보이지만 분명 존재한다. 비행기도 새도 아니다. 프로펠러의 박동처럼 속삭이는 그림자다. 조종사는 데이터를 조정하고 시스템은 표적 고정 신호를 보낸다. 누군가 반가쇠를 당긴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13초. 공중에 쏠 것인지 안무가 좋은 그림자 하나를 향할 것인지 결정할 13초. 늘어나는 시간 마치 껌처럼 늘어난다. 그때 매뉴얼에는 없는 일이 발생한다. 엔진이 꺼진다. 정적. 화면에 10개 트랙이 마치 블라인드를 내리듯 꺼진다. 미사일은 논리대로 날아가지만 여기선 논리가 숨바꼭질을 한다. 지면이 신호를 반사해 쌍둥이 더 강해 보이는 환영을 만든다. 프로세서가 망설인다. 0.3초의 우유부단 영혼처럼 느껴진다. 들판에 크레이터가 생긴다. 한 대의 드론이 미끼가 되었고 먼지가 가라앉는 사이 다른 것들은 이미 미끄러지듯 보이지 않게 빠져나간다. 조종사는 이를 악물고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쉰다. 욕일 수도 비꼬는 박수일 수도 있다. 항상 기술이 이기는 건 아니다. 때론 그림자를 다루는 자가 이긴다. 처음으로 고도를 높인 것은 마치 비싼 게임에서 마지막 말을 내놓는 사람의 장엄함과 같았다. 지평선의 섬광 하나, 엔진의 순간적 치솟음, 그리고 미끼 역할을 하던 드론이 아무것도 없는 듯한 곳에서 폭발했다. 들판 한복판에 분화구가 생기며 불로 역이라고 쓴 듯한 자국을 남겼다. 조종석에서 러시아 조종사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마치 몸으로 결과를 멈출 수 있을 것처럼. HUD에서 흔적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고 그 한순간 승리는 공허하게 느껴졌다. 이건 전술적 실수가 아니었다. 정확한 계산이었고 교환이었다. 기계 한 대의 생명과 9번의 가능성의 맞교환이었다. 다른 드론들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얻어 밀밭 사이로 보이지 않는 무용수처럼 흩어졌다. 피할 수 없는 아이러니가 있다. 희생된 기계는 훈장이나 칭호를 요구하지 않았다. 용기는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모양이다. 이 이야기는
감정 없는 서사로 만들고 싶지 않다. 각 윙윙 소리 뒤에는 경로를 설계한 사람과 버튼을 눌러 도착을 보지 못할 것을 아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다. 조종사는 이를 악물었다. 아마 좌절감 때문인지, 아마도 경의의 표시인지 모른다. 그의 눈빛은 축하가 아니라 기록이었다. 먼지가 가라앉는 동안 임무는 계속된다. 묘하게도 승리는 상실의 빛을 띠고 전략은 진흙과 타버린 기름 냄새를 풍긴다. 가능성의 창이 하나 열렸지만 대가를 치른 자가 있다. 기념가는 없다. 단지 돌아오는 윙윙 소리만, 이번에는 더 은밀하게, 마치 비밀을 간직하듯. 남은 그림자들은 낮게 날았다. 너무 낮아서 바람조차 반응할 틈이 없었다. 그 고도에서 지평선은 밀과 먼지로 이루어진 흔들리는 선에 불과했다. 위에서 보면 모든 게 똑같았다. 끝도 없는 들판 언덕도 없고 강도 없고 표식도 없었다. 길을 잃기엔 완벽했고 사라지기엔 더 완벽했다. 브리안스크 서쪽의 그 띠는 지도상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우크라이나 쪽은 그 밑에 낭만과는 거리가 먼 것이 숨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바로 러시아 전자전의 보이지 않는 경계였다. 십자형 안테나를 세운 보리소 글랩스크 2가 소리 없는 포효로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드론의 윙윙거림은 전선의 진동과 섞여 어딘가 어색한 교향곡을 만들었다. 첨단 기술과 자연이 음정 안 맞는 듀엣을 부르는 꼴이었다. 한 조종수가 무전으로 말했다. 이 정도로 낮게 날면 우리가 수확해도 되겠네. 아무도 웃지 않았지만 이어진 정적이 은근히 웃는 듯했다. 그 보이지 않는 복도 속에서 드론들은 경보 장치가 있는 집안에 도둑처럼 움직였다. 레이더는 없었지만 공기에는 덫의 냄새가 났다. 화면에 위성 신호가 반짝였다가 사라졌다. GPS가 기침을 시작했다. 숫자들이 춤추고 항로는 신앙 행위가 되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전진했다. 지도도 네트워크도 없이 시속 290km로 나아갔다. 남은 건 기계의 기억과 인간의 고집뿐이었다. 결국 전쟁은 도로, 여행과 다를 게 없었다. 단지 톨게이트가 폭발할 수도 있다는 점만 빼면 화면이 크리스마스 정우처럼 변덕을 부린다. 위성 12개, 7개, 그리고 결국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하늘이 비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 맞서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다. GPS를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속삭임이라고 상상해보라. 그 속삭임을 땅에 설치된 메가폰이 압도해버린다. 위성 신호가 드론에게 닿는 것은 한숨처럼 섬세하지만 제모는 헤비메탈 콘서트처럼 울려 퍼진다. 결과는 명확하다. 전자나침반은 다른 세계를 읽는 듯하고 내비게이션 화면은 디지털 연무로 뒤덮인다. 먼저 알아채는 건 조종사도 화면을 바라보는 오퍼레이터도 아니다. 위성 목록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보며 그들은 숫자의 감소를 지켜본다. 아침에는 12개였고 다른 안테나가 작동하기 시작하자 7개가 되었고 결국 복도 전체가 닫히며 제로가 된다. 드론은 한순간에 미쳐버리는 게 아니다. 드론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버틴다.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위치를 기억하는 메모리 자이로스코프, 가속도계 같은 장치들. 이것이 관성 항법이다. 눈을 감고 대략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알고 걸어가는 것과 같다. 문제는 걸음마다 오차가 생긴다는 점이고 그 오차가 시간이 지나면 누적된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몇십 미터의 편차에 불과하지만 장시간 비행 후에는 수백 미터가 될 수 있다. 마치 처음에는 별 문제 없던 시계가 점점 느려져 모든 일정에 늦게 만드는 것과 같다. 해법도 있다. 고도를 바꿔본다거나 시각적 기준점을 찾는다거나 카메라로 위성 대신 지상을 보는 방법이다. 그러나 그런 수단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무엇보다 오차 허용치를 줄인다. 제모가 강하게 작동하는 동안 디지털 지도는 찢겨나가고 승무원들은 이전에는 평범해 보였던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눈 경로에 대한 기억, 그리고 약간의 기계적 끈기. 아이러니하게도 안테나와 신호의 전쟁에서는 종종 단순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해결책이다. 화려하지도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도 않지만 효과는 있다. 속도를 낮추고 관성을 따르며 지형을 공범처럼 활용하는 것. 전자적 연무 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필기를 하고 다음 수를 조정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제머가 승리를 확신한다면 어쩌면 그는 한 판만 이긴 것일지도 모른다. 무전의 정적은 마치 보이지 않는 잉크로 서명한 합의처럼 느껴진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기다린다. 그러다가 누군가 용기의 버튼을 누르듯 선두 드론이 세계와의 약속을 깨고 정확히 2초 동안 전송을 한다. 누군가 반대편에서 듣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그 2초는 영원처럼 무겁다. 신호는 짧고 정확하다. 여기 있다라고 속삭이고 몇 초 만에 강철의 폭풍이 깨어난다. 6개의 발사관이 하늘로 불을 뿜고 애써차은 군시계의 정확성으로 반응한다. 미사일 엔진의 으르렁거림이 처음에는 먼 신음처럼 들리다가 곧 공기를 가르는 채찍 소리가 된다. 조종석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화면이 깜빡이며 카운트가 내려간다. 5, 4셋. 다시 한번 13초가 목을 조이는 듯 늘어난다. 미사일들은 진실로 믿는 것을 향해 날아가지만 이곳의 진실은 속임수를 쓴다. 그들은 가장 강한 신호를 찾고 지면은 배신자답게 설득력 있는 반사를 제공한다. 진짜 목표는 없는데 들판에 크레이터가 생기고 먼지 구름이 주연을 맡아 미사일의 연극이 완성된다. 그 사이 다른 드론들은 그 순간을 틈타 멀어지고 프로필을 바꾸고 다시 작아진다. 희생은 계산된 행동이었다. 차갑고 거의 수학적이다. 승리의 북소리는 없다. 돌아오는 건 윙윙거리는 소리와 늦게 도착한 화약 냄새뿐이다. 조종사는 이를 악문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인정을 표하는 것이다. 한 판을 이겼지만 그 대가로 누군가는 더 이상 날지 못한다. 여긴 영광이 거의 없고 정산할 것만 많다. 임무는 계속된다. 무전은 다시 정교하게 만들어진 침묵으로 돌아가고 어딘가에서 한 오퍼레이터가 전쟁의 냉정한 서체로 결과를 적는다. 공기는 하나의 음악적 표면이 되었고 그들은 귀를 아주 곱게 맞춰 놓았다. 페니실리나 페니칠리나는 시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처럼 작동한다. 완벽한 기하학으로 배치된 마이크의 그물망은 마치 밤의 수호자처럼 세상을 인내심 있게 듣는다. 아무것도 보내지 않는다. 소리 낸 것도 아니다. 듣기만 한다. 각 프로펠러는 박자를 가지고 있고 각 엔진은 디지털 속임수로 지워지지 않는 지문을 갖고 있다. 분당 7,400회 회전에서 엔진은 기본 주파수와 그에 따른 고주파를 내며 노래한다. 그것이 엔진의 흔적 소닉 ADN이다. 신호는 수십 미터 간격으로 놓인 마이크들에 도착하고 도착 시간은 미세하게 다르다. 이것은 시계의 게임이다. 아주 작은 차이가 거리를 뜻으로 바꿔준다. 3개 이상의 마이크가 있으면 상상 속의 선들이 그려지고 그 교차점은 지도 위의 정확한 지점을 가리킨다. 마법이 아니다. 정밀한 시간 측정이다. 그리고 시스템이 7,400rpm의 패턴을 인식하면 더 이상 추측하지 않는다. 좌표를 찍고 명령을 내린다. 포대의 누군가는 과시 없이 미소 짓는다. 전쟁에도 조용한 장인이 있는 법이다. 공격 측의 조종석에서는 모든 것이 거꾸로 된 꿈처럼 진행된다. 그쪽에서는 침묵을 찾으며 지나가려 하는데 반대편의 귀들은 깨어난다. 당신이 친밀하다고 생각했던 윙윙거림은 이름을 얻는다. 첫 접촉은 화면의 깜빡임으로 나타나는 점 하나일 뿐이다. 그다음 같은 구절이 반복된다. 네트워크에 또 다른 점이 생기면 기하학이 점점 조여온다. 몇 분 안에 그 조정은 소리를 탄도학으로 바꾼다. 과학이 원시적으로 보이는 순간들이 있다. 그 잔혹함은 기묘하게 달콤하다. 한때 설계의 자랑이던 엔진이 이제는 담담하게 자신의 출처를 드러내는 노래로 자신을 배신한다. 조종사들은 일종의 기술적 죄책감을 느낀다. 자신들이 너무 시끄러워 위치가 드러났다는 사실에 대해. 그럼에도 기술에도 한계는 있다. 여러 엔진 운전율 변화, 바람은 악보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시스템은 변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일관성, 즉 얘 이놈이다라고 말해주는
반복되는 박자가 필요하다. 그 사이에 사격 라인은 또 다른 의식을 수행한다. 섬광도 조명도 없다. 단지 수렴하는 숫자들과 차갑게 떨어지는 명령이 있을 뿐이다. 그 명령은 물리적 행위를 해방시킨다. 침묵에서 태어난 지도로 유도되는 탄약들이 발사된다. 누군가는 레이더로 보는 것보다 덜 명예롭다고 물을지도 모른다. 답은 간단하다. 효율성은 변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때로는 귀가 시력을 이긴다. 전쟁은 신랄한 유머로 가장 현대적인 것들이 가장 오래된 것, 그저 한 번의 윙윙거림에 의해 배신당할 수 있음을 일깨운다. 고도는 거의 수확물에 닿을 듯이 낮아진다. 지면에서 5m대로는 10m. FPV 시점에서는 세상이 빠른 테이프처럼 보인다. 흔들리는 줄기들, 윙윙거리는 전선 박자 맞추는 그림자들. 그렇게 낮게 날면 땅은 더 이상 배경이 아니라 공범이 된다. 언덕 배수로, 관계용 수로가 신호를 휘어숨을 돕는다. 조종자들은 마치 레이스에서 기어를 바꾸듯 출력 조절을 한다. 50%로 줄였다가 전초를 뚫을 때는 100%로 밟고 그 다음에는 70%로 안정시키는 식이다. 자유로운 묘기는 아니다. 고위험의 수학적 안무다. 지휘본부의 화면에는 거짓이 없다. 도착 예정까지 남은 시간은 9.7분이다. 9.7분은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진다. 드론에서는 출력 변화가 소리의 서명을 바꾸고 도플러 효과가 상대의 청취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마치 춤 중에 변장을 바꾸는 것과 같다. 적의 센서에는 속도 변화가 찍혀 알고리즘이 망설인다. 이것이 공격 벡터인지 아니면 돌풍인지 그 망설임을 이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카운트다운이 흐르는 동안 일련의 기동이 이어진다. 하강 스냅 턴 제방을 이용한 급상승 배수로 위의 급회전. FPV는 등반가의 균열 움직임처럼 정확하게 이를 보여준다. 느낌은 조직된 속도다. 불필요한 묘기는 없고 서명과 연료 소모를 최적화하는 임상적 조정만 있을 뿐이다. 한 오퍼레이터가 무전으로 이는 마치 아드레날린 넘치는 로드트립 같다고 중얼거린다. 진짜로 웃는 이는 없다. 다만 그 말이 긴장을 잠시 덜어준다. 지면 상대 속도 290km/h 시간은 스스로를 잡아먹는다. 평온한 1분이 눈 깜짝할 사이가 된다. 때때로 기술이 부족해 보일 때는 인간의 판단이 개입한다. 특정 지점을 기억하거나 특정 일량을 선택하거나 전선 아래를 언제 통과할지 육안으로 판단한다. 경험은 전자장비만큼 중요하다. 정확한 순간에 포메이션이 벌어지고 길게 펼쳐지며 풍경을 가로지르는 얇은 상처처럼 된다. 첫 번째 감시층을 벗어나면 드론들은 축하하지 않는다. 불꽃놀이도 박수도 없다. 단지 더 낮아진 윙윙거림과 작은 여유를 얻었다는 숨결뿐이다. 그 작은 여유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 임무는 정밀함과 운 속에서 진행된다. 카운트다운이 마지막 숫자를 찍을 때 모든 것은 하나로 줄어든다. 리듬을 유지하고 불필요하게 소리를 내지 말며 땅과 인간의 고집이 내 편이 되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비행 도중 어느 순간 세상은 더 이상 하나의 진실을 갖지 않게 되었다. 그들이 신뢰하던 GPS, 그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억양을 섞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지상에서 오는 강하고 또렷한 신호가 실제 위치가 남쪽으로 3km 위로 500m에 있다고 우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오류가 아니라 계획된 사기였다. 여러 안테나의 합창이 잘못된 선율을 연주했다. 마치 누군가 지도를 설득해 도시가 사실 들판 한가운데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과 같다. 온보드 컴퓨터들은 가장 믿을 만한 주체에게 복종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서로 논쟁을 시작했다. 관성항법 장치 INS는 이대로 가라고 말했고 GPS는 지금 90도 돌라고 소리쳤다. 나침반은 멀뚱히 바라보며 비웃었다. 결과는 명령의 불협화음이었다. 혼란의 첫 신호는 미묘했다. 항로 보정이 아주 조금 일어나거나 전방 카메라가 수평선을 마치 유령이 살짝 움직인 것처럼 포착하는 작은 회전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더 강한 명령이 이어졌다. 90도 편향 명령이 내려졌고 광학 카메라는
렌즈 앞에 정확히 건물을 보여주었는데 내비게이션 화면은 목표가 다른 곳에 있다고 계속 주장했다. 프로세서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맞추느라 엉켰다. 진동 잦은 진동. 계속 보정하려는 조종면들 때문에 날개는 서로 다른 명령에 의해 흔들리기 시작했고, 오래 운전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험 신호로 인식하는 금속성의 이상한 소리가 났다. 완전히 길을 잃은 곳도 있었다. 한 드론은 전봇대를 돌다가 전선과 호응하듯 충돌했고, 카메라는 필드의 흙먼지로 흐려지며 마지막 프레임은 잘못된 하늘의 각도를 보여주었다. 또 다른 하나는 한가로운 밭 위로 느리게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졌다. 이는 시적이 아니라 물리적 현실이었다. 작은 오차들이 시간이 지나고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오면 누적되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지휘본부의 모니터는 노란색 핑으로 가득 찼다가 빨간색으로 변했고, 한숨 속에 오퍼레이터들은 숨을 죽였다. 그러나 전부가 재난은 아니었다. 한 대의 기체는 지도에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설계되었고, 그 기체의 광학 카메라는 목표를 잠그는 연습을 해왔다. GPS가 500m 위로 가라고 요구했을 때 그 카메라는 아니 저것이 올바른 지붕이다라고 말하듯 건물의 영상을 포착했다. 그 드론은 모드를 바꾸어 시야로 유도되기로 결심했다. 인간의 손길이 아닌 자동화의 결단과 고집이 섞인 동작이었다. 다이빙은 정밀했고 충격은 냉정했다. 폭발은 단언했다. 신호가 조작되는 시대에도 시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광학 장치는 여전히 마지막 판결권을 가진다. 그 사이 혼란은 동맹이었다. 방어 체계는 화면에서 실체처럼 보이는 그림자들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그것들은 반사광기거나 태양광 패널 혹은 빛에 의해 그려진 도랑일 뿐이었다. 텅 빈 들판의 폭발과 먼지는 남아있는 자들에게 완벽한 장막을 제공했다. 아이러니는 명백했다. 현대의 무대에서 현실은 종종 오래된 소음으로 항의한다. 프로펠러의 윙윙거림 진실을 말하는 카메라 한 대, 그리고 때때로 가장 정교한 기계들조차도 가장 단순한 것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한다. 먼지가 가라앉자 계산이 시작되었다. 조정과 침묵, 그리고 숫자의 냄새가 났다. 몇 대의 드론은 돌아오지 못했고 일부는 상처를 입어 돌아왔으며 한 대는 오직 그 카메라만이 말해줄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귀환했다. 모니터에서 그 임무는 이제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일련의 결정들, 실수들, 그리고 수학과 전자공학이 막으려 했던 것을 성취하게 만든 작은 고집의 행위였다. 전쟁은 여전히 눈과 위험의 문제다. 그 밤 그 사실이 강하게 드러났다. 폭발은 아무도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던 곳 조립 공장 뒤 편의 여러 탱크에서 시작되었다. 먼저 섬광이 보였고 그 다음 소음이 덮쳤다. 순식간에 공장 전체가 하늘을 가리키는 연기 기둥을 토해냈다. 단발성이 아니었다. 연쇄적이었다. 화학물질 저장 탱크 하나가 터지자 충격파가 밀봉을 깨뜨렸고 다른 저장소가 가열되며 리튬 배터리가 불을 내기 시작했다. 강철과 연료가 어울려 평면을 무시하는 불길을 만들었다. 지나치게 많이 본 이들의 건조한 농담이 들렸다. 항상 가장 지루한 저장고가 파티를 연다. 오래 웃을 사람은 없었다. 지휘센터에는 첫 진단이 연속적으로 들어왔다. 센서가 심하게 훼손되고 데이터 연결이 끊기며 네트워크가 조각났다. 네트워크를 관장하던 폴리아나 디포레머는 연기와 경보 속에 놓이게 되었다. 이전에는 완벽한 동기화로 서로 통신하던 노드들이 이제는 반응 속도가 늦어졌다. 한때 조화로운 심장 박동 같던 것이 메아리로 가득한 대화로 변했다. 반응 시간은 결정적 순간에 3배로 늘어났다. 몇 초 내에 처리해야 할 표적이 이제는 확인에 몇 분이 걸리는 일이 되었다. 전쟁에서 그 몇 분은 무게로 따지면 수톤이다. 문제는 단지 하드웨어의 손상이 아니다. 안전하다는 인식 자체가 균열을 맞았다. 넓은 하늘을 커버한다고 약속하던 시스템이 더듬거리기 시작하면 신뢰는 깎여 나간다. 연쇄적인 실패는 다른 효과를 불렀다.
S300과 S4막 사이의 연결이 깨지자 방어층에 틈이 생겼다. 관성대로 루틴과 화면을 믿던 운영자들은 점점 계기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런 의심은 출력의 증가로 해결되지 않는다. 증거와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공격자는 바로 그 시간을 훔치려 했다. 전략적 측면에서 일시적인 동기와 상실은 선택지를 바꾼다. 상대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를 본다. 보급 경로는 재조정되고 사건이 공개되면 여론은 비판적으로 변할 수 있다. 물리적 피해는 계량 가능하지만 심리적 영향은 아마 더 깊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나는 한 번의 공격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현실은 더 미묘하다. 하지만 잘 배치된 일격은 교리를 재검토하게 하고 중복성에 대한 재설계와 검증 절차 강화라는 비용을 강요한다. 남는 메시지는 거칠다. 가장 복잡한 시스템일지라도 약한 지점에 의존한다. 공격자에게 이는 전술적 승리이자 전략적 균열이다. 수비자에게는 고통스러운 경고이자 가정들을 다시 보게 하는 계기다. 인간적 요소도 있다. 최소한의 소지품으로 달아나는 노동자들 가능한 것을 끄는 소방대 새벽까지 기록을 확인하는 운영자들. 전쟁은 사일로를 지우는 것뿐 아니라 확신까지 지운다. 하루가 끝날 무렵 미션을 동행한 카메라는 잿더미가 된 건물과 뒤틀린 문 금속과 플라스틱이 타는 냄새를 보여주었다. 승리의 음악은 없었다. 발정이 소음과 함께 파고드는 질문만 있었다. 이제 무엇인가 방어를 재구성할 것인가? 절차를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즉흥적인 대응에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인가? 실무적이고 정직한 주석도 남긴다. 이 서술의 기술적 세부사항 가운데 많은 부분은 아직 공개적으로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출처에 기반하고 있다. 분석이나 정보성 콘텐츠에서 이런 요소를 사용할 때는 확실히 검증된 사실과 아직 확인이 필요한 가설을 구분해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핵심 교훈은 분명하다. 현대전은 공학이자 세밀한 주의 문제이며 작은 균열이 때로는 거대한 구조의 결과를 좌우한다. 원한다면 다음 편에서 운영적 함의들을 자세히 분해하고 네트워크가 어떻게 분열되었는지 애니메이션 지도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내 확인된 출처들을 함께 제시해 사실과 추측을 분리해 드리겠다. 놓치지 마시라.